1950년 초여름, 초록이 짙게 우거진 남녘의 작은 마을 오산골은 늘 평화로웠다. 느티나무 아래 아이들이 뛰놀고 초가집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곳은 도시의 번잡함과 멀리 떨어져 있어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늦은 오후, 김영숙은 냇가에 앉아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피리를 불고 있었다. 햇살은 영숙의 댕기머리에 부서졌고 맑고 고운 멜로디는 고즈넉한 산골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피리 소리에 이끌린 듯 한 청년이 다가왔다. 이현우. 서울의과대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외갓집에 내려온 그는 붓과 스케치북을 들고 늘 이 냇가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다. 영숙은 현우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연신 피리를 불었고 현우는 나무 뒤에 숨어 그녀의 순수한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았다. 피리 소리가 맑은 냇물처럼 아름답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영숙은 화들짝 놀라 피리를 숨겼다. 도련님께서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신지요? 영숙은 아랫마을 이장댁 둘째 딸로 서당에서 글까지 깨우친 총명한 여인이었다. 현우는 그런 영숙의 강인함과 깊은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다. 영숙 역시 현우의 기품 있는 모습과 낭만적인 그림 그리는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다. 서울의 신문물 이야기에 영숙은 귀 기울였고 현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 설레고 귀하게 여겨졌다. 두 사람은 매일 냇가에서 만났다. 현우는 영숙에게 서울의 풍경과 새로운 의학 지식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들려주었다. 어느 날 현우는 자신이 그린 영숙의 초상화를 내밀며 고백했다. 영숙 씨의 눈빛은 마치 새벽녘 이슬을 머금은 꽃봉오리 같아요. 맑고도 강인한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활짝 피어났고 현우는 조심스럽게 영숙의 손을 잡았다. 짧은 여름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깊고 뜨거웠다. 현우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그는 영숙을 다시 냇가로 불러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개구리들의 합창소리가 그들을 감쌌다. 현우는 영숙의 작은 손에 백금으로 만든 얇은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이 반지는 우리 둘만의 언약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어 반드시 돌아와 영숙 씨를 제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기 직전에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밤이었다. 행복은 길지 않았다. 현우가 서울로 돌아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무렵 오산골에는 불안한 소식과 함께 피란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전쟁이다. 북한군이 남침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평화롭던 오산골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다. 영숙은 현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다리가 끊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인민군들이 마을을 점령했고 젊은 남자들은 강제 징집되거나 약탈과 학살의 희생양이 되었다. 영숙은 인민군의 발길에 온몸을 떨었다. 서울에 돌아온 현우는 곧바로 학도병으로 징집되었다. 그는 22의 어린 나이에 총 한 자루를 들고 전선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의 손에는 영숙이 주었던 작은 은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과 함께 반드시 살아남아 영숙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그의 젊은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의학도였지만 나라의 위기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젊은이일 뿐이었다. 의무병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는 총을 들고 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현우 이병. 저지선 구축에 참여해. 인민군 선봉대가 코앞까지 왔다. 매일 포탄이 빗발치고 기관총 세례가 퍼붓는 전선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곳이었다. 피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동료들의 단말마 비명소리가 뒤섞인 악몽 같은 나날이었다. 현우는 영숙의 미소를 떠올리며 간신히 버텼다. 그는 전투 중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부상병 신세로 후방 이송 중 그는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동료는 연이은 전투로 황폐해진 오산골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혀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김영숙이라는 여인이 도망치려다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럴 리가 없네. 영숙이는 절대. 현우는 절규했지만
동료의 슬픔 가득한 눈빛은 그를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은반지를 쥔 손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현우는 영숙을 잃었다는 비보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삶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그는 전투의 와중에 전사 처리되어 부대에서도 김영숙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린 이름이 되었다. 살아남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오산골의 영숙은 북한군의 점령하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억지로 징집되거나 약탈의 희생양이 되었다. 영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피란길에 올랐지만 국군과 인민군의 교전 속에 부모님과 헤어져 홀로 남겨졌다. 굶주림과 질병,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영숙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 그녀는 피란민 행렬에 섞여 떠돌다가 어느 국군 야전병원에 합류하게 된다. 어릴 적 배운 글과 총명함 덕분에 간호병으로 일하며 부상병들을 돌봤다. 매일 죽어가는 병사들과 살아남은 이들의 절규를 들으며 영숙은 현우 또한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으리라 짐작했다. 그녀는 백금 반지를 꼭 쥐고 살아남아 반드시 현우를 찾겠다는 맹세를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현우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현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현우는 전장에서 총상을 입고 기억을 잃었다. 특히 전쟁 발발 전후의 기억은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은 고통스러운 잔상으로만 남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사랑했는지조차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은반지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병원 관계자는 그를 신원 미상 처리했고 그는 자신이 의대생이었다는 희미한 기억 덕분에 지방의 작은 야전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게 되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병원에는 매일 피범벅이 된 부상병들이 실려왔다. 현우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상실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 속 어딘가에 소중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일하던 야전병원에 영숙이 실려왔다. 국군과 인민군의 교전 중 피란민을 돕다가 복부에 심한 총상을 입은 것이었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현우는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왠지 모를 익숙함에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흐릿한 기억 속 누군가를 닮은 듯했다. 영숙은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현우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지쳐 있었고 삶의 의지를 잃은 듯했다. 현우는 영숙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저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잃어버린 과거의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듯한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살아내야 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현우의 지극정성으로 영숙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둘은 매일같이 짧은 대화를 나누며 전쟁 속에서 기묘한 인연을 이어나갔다. 현우는 그녀에게 희망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영숙은 그에게 전장의 비참함과 민초들의 아픔을 들려주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의 손에 끼워진 빛바랜 백금 반지가 현우의 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은색빛, 어디선가 본 듯한 디자인 그의 머릿속이 지끈거렸다. 그의 은반지와 영숙의 백금 반지가 언뜻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잃어버린 기억과 전쟁의 상흔은 그들을 끊임없이 갈라놓았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 속에 놓여 있었다. 영숙은 현우의 존재가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따뜻했다. 그의 눈빛은 잃어버린 현우와 닮아 있었다. 현우 또한 영숙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둘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마당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벤치에 앉아있던 영숙의 귀에 익숙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가 직접 깎은 버들피리를 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고 있었다. 피리 소리는 영숙의 심장을 꿰뚫었다. 현우 도련님. 영숙은 힘없이 그러나 간절하게 현우에게 다가갔다. 도련님.
피리 소리가 어찌 저리도 똑같으신지.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깜짝 놀라 피리를 멈췄다. 도련님이라니요? 전 그냥 현우입니다. 피리 소리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냇가에서 제가 처음 불었던 그.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백금 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현우의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반지 도련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인데. 영숙의 말과 백금 반지 그리고 현우의 은반지가 맞닿는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맑은 냇가, 버들피리 소리, 스케치북, 그리고 영숙의 얼굴. 총상으로 잊어버렸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순간 그는 심장을 움켜쥐고 눈을 질끈 감았다. 아흑.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숙아. 그는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던 이름을 피토하듯 외쳤다. 현우는 영숙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네, 정말 고맙네. 영숙아, 내가 널 잊다니, 내가. 그러나 그 감격스러운 재회는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졌다. 현우가 과거 동료에게 들었던 영숙의 죽음에 대한 거짓 소식을 꺼내자 현우는 고통스러워했다. 영숙아, 나는 죄인이야. 영숙은 현우를 끌어안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기억을 잃은 건 도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의 잔혹함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된 것입니다. 영숙의 위로에 현우는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가 다시 영숙의 죽음 이야기를 꺼내자 영숙은 주저하는 표정으로 말 못할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오산골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혀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총살당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살려준 이가 있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마을을 묵묵히 지켜주던 이장 댁머슴 영수였다. 영수는 영숙을 오랫동안 사랑해왔고 인민군에 강제로 징집된 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영숙을 탈출시킨 후 그녀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인민군 앞에 나섰다가 장렬히 전사했던 것이다. 그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총성이 울렸고 영수의 몸은 냇가로 쓰러졌다. 그의 죽음은 현우의 동료에게 목격되었지만 동료는 그 희생을 영숙의 죽음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영숙은 영수의 희생이 현우에게 죄책감으로 남을까봐 모든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었다. 제가 도련님에게 영수 씨의 죽음까지 짐으로 드릴까봐 그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이 될까봐. 영숙의 눈물에는 영수에 대한 미안함과 현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살려낸 희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는 그제야 영숙의 눈물과 함께 과거의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영수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속에서도 이토록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피어났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경외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랑의 힘으로 재회한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을 스쳐간 수많은 희생과 인연의 끈으로 다시 묶인 것이었다. 정전 협상이 진행되고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3년 1개월 1129일에 걸친 끔찍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상흔은 너무나 깊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도시는 잔해만 남은 유령처럼 변했다. 서울의 남산에는 간신히 버틴 소나무들만이 앙상하게 남아 전쟁의 비극을 증언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으며 수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재회의 날만을 기다리거나 영원한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했고 유엔의 구호 식량에 의존해야 했다. 집을 잃은 피란민들은 천막과 판자촌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았다. 현우와 영숙 또한 그 상흔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 현우는 전쟁 중 잃었던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고 의사로서 복무하며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영수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았고 그의 이름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데 더욱 힘썼다. 그가 일하는 병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환자들로 늘 북적거렸다. 현우는 매일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다. 그의 낡은 의사 가방 속에는 늘 백금 반지와 은반지가 함께였다. 폐허가 된 조국, 그러나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현우는 영숙을 찾아 다시 오산골로 향했다.
그들의 옛집은 사라졌고 냇가 주변도 전쟁의 포화로 파괴되었지만 기적처럼 그들이 사랑을 속삭이던 버들나무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현우는 버들나무 아래에 앉아 버들피리를 불었다. 맑고 고운 멜로디가 황폐해진 마을에 울려 퍼졌고 이내 영숙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비극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난 사랑의 힘이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함께 걸었다. 둘은 재건의 시대를 살아가며 파괴된 오산골에 작은 병원을 세웠다. 현우는 의사로서, 영숙은 그의 조수이자 아내로서 함께 환자들을 돌봤다. 그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전쟁으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굶주림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현우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급여를 털어 약을 사고 음식을 나눴고 영숙은 그의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었다. 때로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천막 학교를 열어 그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들의 병원은 오산골 사람들에게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고단한 삶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냇가에서 만났던 순수한 사랑은 전쟁의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해졌다. 둘은 전쟁의 상흔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현우와 영숙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영수와 같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덧없는 욕망과 증오가 불러오는 비극 속에서도 진실된 사랑과 희생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백금 반지와 은반지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잃지 않은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영원한 언약의 징표가 되었다. 둘은 나란히 버들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세월의 흐름을 지켜보았다. 현우와 영숙의 삶은 6.25 전쟁이 남긴 상흔 위에서 피어난 한 떨기 꽃과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매년 6월 25일이 되면 냇가에 나가 버들피리를 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전쟁의 아픔과 함께 그 아픔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사랑과 영원한 평화를 향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오산골 냇물은 오늘도 말없이 흘러가고 그 위에 버들피리 소리가 은은히 퍼지며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사랑만은 결코 빼앗아가지 못했다. 폐허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희망의 약속이 되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고 미래의 평화를 건설하는 데 마지막 힘을 다했다. 이 이야기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이다.